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번에 소개할 책은 4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40대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제목이 좀 와닿는 부분도 있고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5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책 중에 이걸 다 점검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봤던 내용 중에서 마음에 와닿거나 아니면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다 싶은 책 주제들만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해봤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축약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우선 좀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같이 한번 본문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4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오늘 같이 한번 볼 책 리뷰할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나카타니 아키히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예요. 이 저자에 대해서 잠깐 한번 훑어보고 갈까요? 예, 바로 이 사람인데요. 나카타니 아키히로. 이 사람이 보면 여기 보면은 알겠지만 101권의 책을 썼죠. 네. 이 사람이 그만큼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스트레스의 재발견 뭐 쭉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이 시리즈가 있거든요. 뭐 대학생이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뭐 30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뭐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지금 소개하는 책이 여기 20대에 쭉 있는데 여기 30대도 있고요, 20대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뢰도라고 할까요? 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탄탄한 작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20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 멘토 같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하는 사람으로 그런 작가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신뢰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오른쪽 봐보죠. 10대처럼 고민하고 10대처럼 웃어라. 네. 여기 목차 보면은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목차는 한번 훑어보세요. 지금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 잠시 일시정지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목차를 천천히 보시고요. 저는 이제 쭉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프롤로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0대는 일을 배우는 나이고 30대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해내야 하는 나이다. 20대를 어시스턴트 디렉터라고 하면 30대는 디렉터다. 그리고 40대가 지나면 전체의 일을 관장하는 프로듀서가 된다. 프로듀서는 디렉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현장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인생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중요하네요. 한 걸음 물러서서 현장을 바라보아야 한다. 네, 그럴 나이가 됐죠. 40대면. 이제 전체 내용을 다 하진 않을 거고요. 함께 나눠서 좋을 만한 내용들만 골라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동영상이기 때문에 일시정지 기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속도가 빠른 것 같다 판단되시면 잠시 일시정지 하셔서 내용들 좀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40대. 뭐 체력을 키우는 방법 얘기하고요. 행동 체력과 면역력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동 체력은 빨리 달린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고 얘기하고요. 행동 체력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개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다 얘기하죠. 그래서 40대에는 행동 체력과 면역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정신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서는 10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리 체력이 뛰어나도 정신력이 뛰어난 베테랑에게 이길 수 없는 종목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승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웃음을 얘기하는데요. 웃으면 그 사람의 삶이나 인생관이 그대로 배어있다. 웃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웃음 자체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웃음이냐 하는 웃음의 질이다. 그렇죠. 즐겁게 웃는 사람이 있고요. 막 억지로 웃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즐겁게 웃는 그런 게 좋고 10대처럼 막 상쾌하게 웃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40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웃을 때 계산하지 마라 라고 나오네요. 상쾌한 웃음은 생각을 떠올리면서 웃는 웃음이다. 추억을 떠올리면서 웃는 사람은 계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40대 후반에 추억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멋진 사람이다. 좋은 기억 있으면 좋은 추억도 있겠죠. 넘어갑니다. 시행착오를 겁내지 마라. 40대에는 반복 연습을 게을리하고 일을 적당히 처리해도 그동안 쌓아온 반복 연습의 결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다. 그때까지 쌓아온 경험만으로도 별다른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일을 잘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죠.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하죠. 네. 여기 수첩에 여백을 만들어라 하는 부분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멋진 40세가 되려면 자유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한 40 정도 되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룬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 일에 막 치여서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자유롭게 좀 자유시간을 가지면서 좀 여유있게, 너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면 좋은데요,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놓치는 부분이 또 생기죠. 비록 수입이 적고 연봉이 적어도 자유시간이 많으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나요? 자기만의 가치를 발견하라. 여기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전이라는 단어는 평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했을 때 비로소 붙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즉 열심히 하거나 최선을 다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했을 때 도전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도전하고 싶은 그런 것들에 도전해서 이루어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멋진 인생이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천으로 삼아 제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다. 멋진 인생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제로가 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달려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만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네요. 40대 됐는데 자기가 그동안 쌓아 놓은 게 있잖아요. 쌓아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완전 제로가 되고 다시 출발한다? 밑바닥부터? 근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정말 어려운 얘기네요. 정말 어려운 얘기. 정말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많이 와닿네요. 네,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이 부분은 40대 이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 40대에 접어들면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자신이 그만두면 그 자체가 없어질 정도 일, 그런 일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자기 말고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목표를 바꾸지 마라라는 부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데요. 스승이 필요하죠. 40대라도 스승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40대가 들어서면 스승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나이에 구애되지 말고 자신이 배우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배우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스승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스승을 찾기 어려워서 저는
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책을 보면서 좋은 스승들을 찾아가고 좋은 책을 찾아서 읽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청소를 하려면 걸레가 필요하다. 그쵸? 깔끔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요. 아무래도 걸레가 있어야 청소를 할 수 있고, 주위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쓰레기통이 필요하고, 청소를 하려면 걸레가 필요하다. 우리 집에는 더러운 걸레를 두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방은 지저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40대에는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걸레가 더러워지면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40대에 접어들면 단순한 결벽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쵸? 지저분한 거 청소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능력의 60%만 발휘해라.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보통 20대는 10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12의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 뭐 패기와 의욕? 그런 거죠. 그렇긴 한데, 반면에 10의 힘을 가지고 있는 40대에는 10의 힘을 모두 발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음악가에 비유하면 10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6의 힘으로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온몸의 힘을 빼고 적당히 하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과시하지 말고 6의 힘으로 연주함으로써 10의 힘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40대의 올바른 사고방식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모든 운동도 몸에 힘 빼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정말 멋진 40대가 될 것 같네요. 자신의 힘을 과시할수록 그 사람의 얄팍한 내면은 그대로 드러나는데 말이다. 그렇죠. 드러나게 돼 있죠. 능력을 과시하면 안 되겠죠. 40대에는 책을 읽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죠. 책을 읽을 때 그 키워드, 중요한 내용들을 잡아내는 그런 키워드 리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키워드를 만나라. 실패는 최고의 사치이다. 그쵸. 20, 30대에는 실패하면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다음 40대에 접어들면 웬만한 일에서는 실패하지 않게 된다.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몸에 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40대는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40대의 행복은 성공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런데 구태여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일에 도전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렇죠. 마음의 여유 중요하죠. 이건 용기고 자신감이에요, 결국은. 따라서 40대에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적인 그릇이 크다는 증거다. 그 사람은 아직도 10대의 정신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이런 거 못해요. 모든 것이 훈련이다. 그렇죠? 훈련은 끊임없는 연습이고 철저한 자기 단련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4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까지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기에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40대 나이가 40이 되면요, 그냥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